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유럽 기술을 통째로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국이 유럽의 대표적인 로봇 기업들을 연이어 인수하며 로봇 기술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닙니다. 100년 넘게 쌓아온 유럽의 정밀공학과 로봇 기술이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술 지형의 대전환입니다. 1. 알데바란까지 중국에 팔렸다. 유럽의 자존심 굴욕을 겪다. 2025년 8월 프랑스를 대표하던 로봇 기업 알데바란이 중국 AI 기업 맥스비전에 인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데바란 어떤 회사일까요? 프랑스 로봇공학자 브리노 메조니에가 2005년 설립한 이 회사는 2010년대 초반 로봇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리던 나오앤AO와 페퍼페퍼를 개발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한때 유럽연합위원장,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까지 직접 유럽의 미래라고 치켜세웠던 그 기업이 결국 자금난과 상용화 실패로 중국의 품에 안기게 된 겁니다. 이 상용화 실패?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물론 알데바란이 시장에서 고전한 건 맞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너무 정교해서 실용성이 떨어졌고 가정용으로 쓰기엔 안정성 문제가 뒤따랐죠. 그 사이 재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고 대주주였던 독일의 URG는 결국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중국 기업 맥스비전. 중국 정부의 일가구 일로봇 정책에 발맞춰 휴머노이드 기술까지 장악하기 위한 포석을 둔 것이죠. 사실 맥스비전은 감정 교류, 운동 제어,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을 알데바란으로부터 흡수해 앞으로 군사, 의료, 교육, 돌봄 산업 전반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 쿠카, 클루스, 트리오모션 중국의 기술 사냥 리스트. 그런데 여러분, 알데바란만이 아닙니다. 2017년 세계 2위 자동화 로봇 기업 쿠카도 중국 가전기업 마이디어에 인수당했습니다. 당시 독일 정치권과 언론은 충격에 빠졌고 기술 주권을 상실했다는 탄식이 이어졌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중국 기업들은 독일의 클루스, 영국의 트리오모션, 미국의 바레테크놀로지, 그리고 독일의 MAI까지 줄줄이 사들였습니다. 단순 투자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지분 100% 인수입니다. 4. 기술을 배운 뒤 완전히 자국화시키는 전략. 중국은 이 기업들을 인수해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배운 후 국산화하고 자국 시장에서 상용화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실제 마이디어는 쿠카 인수 후 2023년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쿠카의 핵심 기술을 자신들의 레드테크 기반 기술로 전환시켰습니다. 지금은 제조업 현장에 자사의 휴머노이드를 투입해 기계 운용, 검사,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깃은 바로 가전제품 매장, 국경 보안, 병원, 초등학교입니다. 오, 유럽은 기술을 잃었고 중국은 시장을 얻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왜 유럽은 이렇게 쉽게 기술을 넘겨주나? 중국의 기술 사냥을 막을 방법은 없는가? 사실 유럽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EU 싱크탱크 ECFR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 산업의 중심지가 중국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싱크탱크 MERICS 역시 중국의 유럽 직접 투자가 1년 새에 47%나 증가했다며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했죠. 6. 중국의 로봇 점유율 이미 세계 1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중 절반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2012년 14%에 불과하던 글로벌 점유율이 2022년에는 52.5%까지 올라갔습니다. 국산화율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중국은 2018년 27.3%에 불과했던 산업용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을 2023년엔 47.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20% 미만입니다. 7. 한국은 괜찮은가? 한국 정부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발표한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중국에 비하면 너무 늦었고 너무 적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AI, 모터, 감속기, 제어 시스템 등 로봇 핵심 부품을 모두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재와 기업을 돈으로 끌어모으고 있죠. 8. 기술 패권 전쟁의 서막.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지 한두 기업이 팔렸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중국은 자금력과 시장을 무기로 유럽, 미국, 일본의 기술을 빨아들이며 로봇 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구구 기술만 가져가는 게 아니다. 인재도 사냥 중이다. 사실 중국의 로봇 굴기는 단순히 기술을 인수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술을 만든 사람까지 통째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알데바란 인수 이후 핵심 기술자들은 대부분 중국의 맥스비전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랑스에서 설계된 정밀 모션 제어 기술, 감정 표현 알고리즘, 그리고 아이들에게 친근한 UI와 인터랙션 기술이 이제는 중국의 기술처럼 재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연구 인력 이전이 아닙니다. 지식재산권 IP의 흐름 자체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부 미국은 어떤가? 방어선은 존재하는가? 그럼 미국은 이런 기술 유출을 어떻게 막고 있을까? 실제로 미국은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US라는 강력한 시스템을 통해 중국 자본의 미국 내 첨단 기술 기업 인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AI 반도체 기업 ARM을 인수하려다 무산된 사례, 미국 국방 관련 기술이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M&A를 제한하는 움직임 등은 미국의 경계심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은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개별 국가의 투자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으면 기술 이전은 쉽게 일어납니다. 11부 EU의 대응은 너무 늦고 한국은 방관자일 뿐. 최근 EU 집행위원회도 중국의 기술 사냥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들의 대응은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특히 2024년 들어 중국의 유럽 FDI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유럽 내부의 재정 압박, 에너지 위기, 고령화로 인한 경제 둔화 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솔직히 말해 외부 방관자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유럽의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고 자국의 로봇 기술은 여전히 부품조차 8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2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중국이 무섭다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R&D 인재를 보호하고 핵심 기술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합니다. 로봇 산업은 단순한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경제 주권, 미래 사회의 근간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입니다. 지금 세계는 조용한 전쟁 중입니다. 탄환 대신 기술로 싸우는 전쟁, 총 대신 AI로 싸우는 전쟁. 유럽의 로봇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이 장면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많은 기술 전쟁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하청 기술자가 아닌 기술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중국은 유독 로봇에 집착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